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제하신 순서대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시간 안 걸립니다. 이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기본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모험주의적 접근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국민 다수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제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는 살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민중의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 다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보안수사 문제로 민주당이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승익 교수님. 마이크를. 네. 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놀랬던 거는 검사나 검찰의 거짓말과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정말 홍수와 같은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요. 사실 체크가 잘 되지 않는 팩트들, 데이터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나온 부분인데요. 수사보고 부분에서 진술청취가 대부분이다. 반대입니다. 양형조사나 다른 판결문 첨부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소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데이터들이 그냥 검찰들이 꽁꽁 숨겨 놓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공소청에 지금 남게 될 수사 인력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 고위 검찰들을 만나고 제가 굉장히 놀랬던 부분입니다. 보안수사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은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안수사권 절대 지켜야 돼라고 언론 플레이를 검사들은 했지만 사실 내부 회의에서는 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보안수사권 포기할 테니까 우리 전력 남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검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보안수사 요구, 공익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소명은 다 어디 가고 전력 지키기, 결국엔 조직 지키기에 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좀 검찰에서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황문규 교수님. 예. 네, 저는 장윤기 사건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때 이걸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서 죄 있는 사람은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었을 때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날까? 저는 거기에 이제 강한 의문이 있고요. 뭐 다행히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지만은 어쨌든 드러나자 지금 광범위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수사 역량만 계속 유지 보존하겠다 그러면 검찰개혁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특검에서 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고요.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다 상향되는 그런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님. 예, 수사 기소 분리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절대적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통합돼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특검이고요. 공수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권까지도 통합돼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재판을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반민특위가 그랬고요. 저는 내란 특별재판소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한 것이죠. 다만 일상에서는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분리를 하되, 다만 이것들을 완전히 분리하면 독점이 돼서 또 내부에서 썩으니까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안수사권 뭐 영원히 폐지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수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 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수기는 해야죠. 이게 형사사법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민이나 전문가들 잡아서 뭐 호텔에 가둬놓고 뭐 한두 달 동안 공부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 한두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진짜 전문가 불러서 한 달 동안 막 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이참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사, 경찰, 뭐 판사까지도 너무 부족합니다. 증언 논의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50개를 사건을 들고 있고 검사는 300개씩 들고 있고 판사는 막 800개씩도 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구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뭔가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서영교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또 최혜병 사건 뭐 이럴 때 굉장히 저 협력도 많이 했고 하는데 지금 오늘 약간 반대되기를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저도 사실 이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도 오늘 토론하는 거 보면 곧잘 하죠. 저 이런 거 가지고 한동훈이랑 싸우고 싶고요. 장동혁이랑 싸우고 싶고 오세훈이랑 싸우고 싶어요.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제발 총구를 바깥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그러려면 국민이 우려하지 않게 국민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해소시켜서 마음껏 야당이랑 싸울 수 있게 이런 그런 구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김혜정 소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네, 약간 불안해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그럴 때 이제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수사사법 절차가 이러이러한 구조입니다. 뭐 피의자에 대한 권리는 뭐 인권의 보편적인 규칙 때문에 생겼고 그게 피해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여서 피해자 불안을 낮추는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든 피해자는 어느 단계든 다 뛰어다니고 다 계속 진술하러 다니고 다 계속 탄원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적어도 지난 5년보다 뭐가 달라졌는지 그 후 5년에 또 이제 뭐가 부족했다 이렇게 사후적인 평가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불안과 비용과 이런 거를 낮추는 수사사법 절차가 되어서 이제 어떤 사회를 신뢰하고 같이 믿고 의지하자라고 해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너무 걱정도 되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필 변호사님 네,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점철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국가기관, 특히 권력기관, 수사기관은 신뢰의 대상이 되게 어렵습니다. 옆에 김기현 변호사님이 현장에 나갔던 걸 추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게 현실이고 일상입니다. 그리고 수사실무 규정집은 6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규정입니다. 매일 일상처럼 단련되지 않으면 사실 수사실무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검사는 법률의 전문가이지 수사의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잘못 현장에 나오면 대처할 수가 없고요. 제가 20년간 현장에 나온 검사 본 적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검사는 본연의 그 날카로운 지적 능력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혜정 소장님 절실하게 원하는 피해자 요청도 이의신청 사건 같은 경우에 고스란히 경찰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게 검찰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면 이런 것들은 단지 입법자의 결정을 늦추거나 수사 인력을 잔존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10초만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오늘 굉장히 귀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지난 1년간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글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00개 이상을 썼습니다. 원고지 1000장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부족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요즘에 그 나오고 있는 그 개정안들을 보면은 이 상태로는 법률이 통과가 되면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토론도 좋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몇십 일간 모여가지고 수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더 아주 그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 그 법사위에서 특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수기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률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체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도 통과되자마자 우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우리 전문가들한테 좀 주고 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를 거의 밤을 새면서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충실하게 검토하고 또 반영하고 수기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박찬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법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원내 정책위 법사위 우리 간사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주셨고 또 우리 홍기원 의원님 또 다른 당에서도 나와 있죠. 법안을 놓고 지금 법사위에서 아마 7차례 이상 지금 수기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 법원, 행안부, 경찰청, 또 검사, 일선 경찰, 또 시민사회 다 만나서 토론을 지금 여성단체까지 수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오늘 간담회까지 지속적으로 수기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유능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그 생각의 차이를 하나로 모아내는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